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이번 시즌 팀의 자랑이었던 홈런의 힘을 바탕으로 1승을 확보했습니다.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앞바다에서 오는 12월부터 1차 탐사 시추를 합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절반 이상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골프장 매출이 코로나 뒤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과 함께 대체로 흐린 하늘 예상되는데요.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동 15도, 포항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 21도, 포항은 23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환절기 낮과 밤의 기온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3년 만에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가을 야구가 열려서 팬들 기대가 컸는데요. 삼성이 이번 시즌 팀의 자랑이었던 홈런의 힘을 바탕으로 어제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은 선발 전원 안타를 친 타선의 힘을 오늘 2차전에서도 보여준다는 각오입니다. 손흥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꿈꾸는 삼성 라이온즈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나팝 첫 가을 야구에서 승리 없이 탈락한 아쉬움을 이번은 이겨내겠다는 각오. 기다림이 컸던 팬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을 야구 왔는데 삼성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화이팅! 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삼성 화이팅! 경기 초반부터 흐름은 삼성이 잡았습니다. 1회 말 선취점을 올린 삼성은 3회 주장 구자욱의 3점 홈런을 시작으로 4회 김영훈과 5회 디아즈까지 말 그대로 홈런 공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경기 중반 LG의 추격이 있었지만 삼성은 7, 8회 추가점을 내면서 LG를 10대 4로 잡고 감격의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뒀습니다. 2주 정도의 게임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긴 했는데 저만 걱정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고 또 홈런으로 또 우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오늘 게임에 이긴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첫 경기 선발의 품격을 보여준 레이에스부터 수비진의 집중력까지 더해진 팀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Start to do good plays in the outfield, in the infield. So our confidence like a pitcher is going on, and tonight they show up like it was really good.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thing, and we can won the KBO series. 5회를 마치기도 전에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타선의 힘을 바탕에 둔 삼성은 내리 연승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1차전을 잡은 삼성은 다승왕 원태인을, 대구에서 1승을 거두겠다는 각오의 LG는 엔스를 각각 2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포항 앞바다 62km 지점에서 오는 12월부터 약 40일 동안 1차 탐사 시추가 예정돼 있습니다. 석유 공사는 시추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만 포항 시민들은 지열 발전 추진 과정에서도 지진 위험성이 무시됐다며 시추 단계부터 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7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 시민 600여 명이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포항 시민들은 어떤 방식이 됐던 땅속에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포항시청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과정에서 유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주입하는 지열발전 시추나 수압 파쇄가 필요한 셰일가스 시추와 달리 석유 개발 시추는 물을 주입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1972년부터 현재까지 동해에서 시추공 32곳을 뚫었지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료도 내놓았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시추공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를 10년 넘게 수행을 했지만 아직 탐사 시추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는 저도 알지를 못해서요. 하지만 포항 지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열발전 추진 과정에서도 지진 위험성은 무시됐다며 시추 단계부터 지진 정밀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시추는 시추입니다. 밑에 3km 드릴 뽑아 들어가거든요. 단순히 초창기에 그렇게 염려할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은 앞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뒤에 가도 더욱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석유가 발견될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내야 하는 만큼 10년 이상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지진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최소한 시민들이 이런 경험을 더 이상 겪지 않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들을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시는 분들이 깊이 헤아리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유공사는 지층 강도에 따라 단계적인 굴착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추 작업 동안 관계기관과 한 라인을 구축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시추 작업에 즉각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느덧 4년을 채운 안동 햄프특구의 사업 종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대마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해 75년 만에 대마법이 대폭 개정돼 환각성이 없는 대마 성분에 대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햄프 산업 변화를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최신 산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도쿄의 한 무역센터. 빼곡하게 차려진 부스마다 정체 모를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화장품과 마시는 차,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의 공통점은 대마로 만들어졌거나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겁니다. This is hemp plastic. It's a more sustainable carbon sequestering plastic. We're introducing this now into Japan, Thailand, and into Korea. CBD オイル、あとはCBD の原料。でまずこういう CBD のジェルとか、こういうのを製造してます。 대마 성분 가운데서도 칸나비디올, 즉 CBD는 환각성이 없는 데다 난치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까지 있어 산업적 활용성이 큰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CBD 성분은 최근 일본 대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으로도 큰 인기입니다. 普通の抹茶に比べてCBD が入っていることによってリラックス効果が期待されて 지난 연말 일본 정부는 무려 75년 만에 대마 관련법을 대폭 개정했는데 바로 이 CBD 성분을 의료적,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CBD 산업화를 위해 일본에서는 최초로 대규모 국제회의까지 개최됐습니다. 今回の国際会議の目的なんですが、これはですね、一つは健康ですね、人類の健康にとって、ヘンプが非常に役に立つということと、ヘンプはあと環境にいいんですね、地球の環境を良くすると。 세계 10여 개국 햄프 관계자들이 이곳 도쿄에 모였는데요. 산업용 대마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했던 일본의 대마 관련법이 명확하게 정비되면서 합법적인 대마 산업 시장에는 대기업까지 뛰어들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今は500名ぐらいですね。法人も含めてですね。個人とか法人含めて500。まだ増えると思いますけど。 일본의 개정된 대마법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毎年 20% とか 30% ぐらい上がっていくような市場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5年後とかには1000億とかそういった市場になってくると予想はされていくと思います。 반면 4년 전 큰 기대 속에 출범했던 안동 햄프특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음 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식약처가 식의약 분야에 한해 대마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역시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영주의 부석초등학교가 다양한 체육 듣기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중 방과후는 물론이고 주말까지 거의 매일 배구,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고연서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부석사로 유명한 영주의 부석초등학교인데요. 체육관의 이름도 부석의 우리말 뗀돌관입니다. 여기서는 주말 체육학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원바운드 배구 경기,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 매일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4, 5, 6 학년 학생들이 모여 배구 경기를 즐기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여서 배구놀이를 함께 할 수 있어 주말이 심심하지 않고 기다려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배구 대회도 있는데요. 학기별로 한 번씩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은 매주 한두 번씩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원바운드 배구 경기할 수 있어 스파이크나 리시브 등 많은 배구 기술을 알게 되었어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운영 시간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 학교에서 준비해 두었는데요.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부석초에서는 바르게 걷기 운동,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 3년째 매일 하는 체육활동으로 올해 실시한 교육장기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 체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고연서입니다. 발전소 주변 도시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 도매요금 차등제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차등 방식이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 3등분하는 방식이어서 전력 생산량 전국 2위인 경북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이 몰린 부산 입장에서는 차등제로 인해 역차별 가능성과 형평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 MBC 송광무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도로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기 도매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비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174%로 소비보다 발전량이 훨씬 많지만 대전은 3%, 충북 11% 등 일부 지역은 정반대입니다. 전력 자급률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요금 할인이 동일해 부산의 요금 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을 짜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전이 우리 쪽에는 많다 보니까 도매 가격 자체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5개권역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말 그대로 초안으로 앞으로 지역 의견이 반영될 여지도 충분한 만큼 부산시는 영남권 도시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제주산 노지 감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늘어나 생산량은 줄어들겠지만 당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MBC 이소영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고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밭.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귤들이 바구니를 금세 가득 채웁니다. 초록빛을 띠는 신품종 그린양으로 감귤 품종 가운데 수확 시기가 가장 빠른 극조생 감귤입니다. 평균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됐었는데 킬로그램당. 원래는 그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농업관측센터가 최근 예측한 올해 제주 노지 감귤 생산량은 39만 8천 톤. 역대급 폭염으로 감귤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늘면서 한 달 새 19,000톤이 줄었습니다. 또 밤낮으로 이어진 폭염에 일교차가 크지 않아 아직 껍질색은 초록색이지만 일조량이 충분해 당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품질 조사에서 평균 당도는 7.3 브릭스로 지난해보다 0.3 브릭스 높았습니다. 반면 산 함량은 3.1%로 0.51%포인트 낮아 저장성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당도가 높다 보니 보름 동안 전국 9개 도매시장 감귤 평균 가격은 5kg 한 상자에 1,543원으로 평년보다 9.8% 높았습니다. 품질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유통 기준도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귤의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 기준이 27년 만에 크기에서 맛 중심으로 변경돼 선별됩니다.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에서 8.5 브릭스 이상으로 높이고 껍질의 절반 이상이 초록색이어도 당도 기준을 넘으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도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감귤 농가에는 큰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출하 과정에서도 좋은 품질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조생 감귤 수확도 이어지는 가운데 열과 피해로 줄어든 생산량과 바뀐 품질 기준 등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구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절반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경찰청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66곳 가운데 55.1% 37곳이 현재 근무 인원이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은 지구대 파출소 224곳 중 76곳 33.9%가 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민생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의 현장 중심 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골프장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골프장 소비는 1,695억여 원으로 지난해 1,820여억 원보다 6.8%인 약 12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골프업계의 특수는 엔데믹으로 저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골프장 경영협회가 발표한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에서도 지난해 골프장의 방문객은 4,700만여 명으로 앞선 2022년보다 280여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문의는 14만 8천여 명, 평균 연령은 50.1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과 함께 대체로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 21도, 포항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환절기 낮과 밤의 기온 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김천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은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문경도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1도, 문경은 20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6도, 포항은 2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울진과 포항 모두 23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